무사히 계시냐? 한복 입고 칼 잡은 사극 강동원은 참지 못한다며 반드시 봐야 한다는 전란의 여론. 제목에 전란에 쉼표가 들어간 게 흥미로운데요. 보통 전란이란 단어는 전쟁이 벌어져서 혼란스러운 나라의 분위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화 전란은 쉼표를 통해 전과 란을 나누면서 앞에 단어 전란과는 다름을 표시합니다. 전란의 신호를 보면 함께 자란 두 남자가 외란의 시대에 적이 되어 다시 만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각 설정을 보면 박정민이 연기하는 종려는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로서 훗날 임금의 호위무사라는 최고위 무관이 됩니다. 그리고 강동원이 연기하는 천영은 종려가 신분을 뛰어넘어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몸종이라는 설정. 비록 노비이지만 검술 실력만큼은 뛰어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종려와 함께 실력을 갈고 닦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왜가 쳐들어오자 이 둘은 각자 무관과 의병이 됩니다.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분명 광군인 종려와 의병인 천영은 같은 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업은 이 둘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영화 전란의 영문명을 보면 업라이징의 뜻은 수위가 가장 높은 봉기를 뜻합니다. 아마 천영은 외적에 대항해서 의병이 되긴 하지만 조선에서 노비가 받는 처우 또한 잊지 못해서 결국 의병의 열기가 봉기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몸종이라 했느냐? 종려와 천영은 주인과 노비의 관계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이 친구가 강동원 천영의 아역이고 이 친구가 박정민 종려의 아역이죠. 그런데 어린 천영이 이 집 주인으로 보이는 대감에게 회초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종려는 교관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검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려가 천영의 검술 실력을 알아보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 집 대감에게 걸려서 회초리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집 대감도 천영을 마냥 싫어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종놈이 양반과 자제랑 놀아나는 걸 목격했다면 당시 기준으로 아예 몽둥이 찜질을 해도 무방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훈계하듯 회초리만 때리고 끝나는 걸 보면 무인 집안답게 천영의 검술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합니다. 종과는 친구가 될 수 없어? 그 뒤에 종려와 천영이 둘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처럼 손에 빨간 띠를 두르고 천영은 무슨 궁술 면접이라도 보러 가듯 수많은 궁사들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당시엔 천민이면 글도 모를 텐데 시험까지 보러 가는 걸 보면 예사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아 주시겠다. 약조만 주십시오.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죽여! 그러나 이렇게 포박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걸 보면 역시 조선의 신분 체계를 이기지는 못했나 봅니다. 면천을 조건으로 내건 듯한 멘트로 보아 천영 역시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갖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무술 실력이 출중하나 신분 때문에 재능을 뽐내지 못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주인이자 친구인 종려 또한 그걸 인정하기에 아버지이자 대감에게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무관 과거 같은 공인된 시험을 통해 천영이 자신의 실력을 입증만 하면 신분을 면천시켜 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끝이 이렇게 지옥인 걸 보면 천영이 훗날 봉기를 일으킬 동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듯합니다. 시간은 흘러 조선에 전쟁이 터집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조선 측 군인으로 보이는 인물은 푸른색의 도포 자락으로 보아 포스터 속의 천영으로 보이고 그 상대방은 전형적인 사무라이 갑옷으로 보아 외적 장수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싸움은 조금 투박한 옷차림으로 바뀌지만 이 푸른 겉옷 안에 입은 복장과 비슷해 보이므로 역시 천영으로 보입니다. 주문한 개는 죽일수밖에. 각각 푸른색, 붉은색 도포를 휘날리며 싸우는 인물은 포스터 속의 천영과 종려이겠죠. 그런데 주문한 개는 죽일수밖에. 라는 멘트의 목소리가 묘하게 박정민 목소리와는 다릅니다. 천영을 잡으러 오는 게 종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초반에 서로 빨간 띠를 손에 묶었던 장면, 이게 그냥 띠를 두른 게 아니라 서로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의미처럼 칼로 상처를 내기까지 합니다. 과거 둘이 얼마나 사이가 돈독했는지 보여주는 듯 하고요. 이 장면은 노비 문서를 태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봉기가 일어난다는 걸 우린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연관된 장면 같고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한 천영과 오열하는 종려의 장면, 아마 종려의 부인과 아들 정도로 보이는데요. 초반에 어찌 미천원자와 격이 없이 지내십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일 듯 싶습니다. 집안에 화재가 발생한 건 아까 아낙네들이 노비 문서를 태우면서 자신들이 일하던 집까지 전부 태워버린 듯 합니다. 천영이 이토록 목숨 걸고 구하려는 걸 보면 천영에게 되게 각별한 사이인가 봅니다. 외적 장수의 머리를 내던지며 씩 한번 웃자 기겁하며 소리치는 왜군들. 이미 천영은 푸른 옷을 휘날리며 의병 활동을 한 지 오래되었고 이미 왜군들 사이에서 유명한 검술가로 보입니다. 아예 청의 검신이라며 격을 높여 부르는 걸 보면 말이죠. 백성들의 봉기에 불타고 있는 경복궁. 실제 역사에서도 경복궁은 백성들에게 불타버렸다 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땐 선조는 피난가고 없었죠. 허탈한 천영의 표정은 목표로 삼은 임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천령이 너는 내 눈앞에 끌고 와라. 그리고 이를 진압하러 출동한 관군, 그들을 지휘하는 종려. 그런데 천령이 너는 내 눈앞에 끌고 와라. 이 목소리 또한 박정민인 종려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랑 더 비슷해 보이죠. 종려에게 천영을 처단할 것을 명령을 내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아닌 것 같아요. 선조 역은 차승원이 연기하는데 차승원 목소리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장면도 의미심장합니다. 진압군이 누군가를 포위하고 발포하는 순간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총신이 터져버립니다. 총기 상태가 엉망이거나 화약 품질이 좋지 않으면 보통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고편만으로는 단언하기 힘듭니다. 이 흰색 도포의 사람은 진성규가 연기하는 김자령이란 캐릭터입니다. 김자령은 의병장으로 활약한 김덕령을 모티브로 한 인물입니다. 저렇게 베테랑 관군들을 여럿 상대하는데도 거침없는 걸 보면 천영과 종려 이상으로 무력이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적 났던 상처를 바라보는 종려. 천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이지만 어릴 적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임무를 수행하기에 갈등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선조의 첫 등장! 조선의 가장 높으시다는 분인데 참 볼품없게 등장합니다. 관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머리는 상투 차림이고 체신 없게 두 발로 직접 뛰어다니는 데다가 뭔가에 쫓기듯 표정이 혼이 나가 있습니다. 선조의 실제 행적은 당시 수도 방어를 포기하고 파천합니다. 덕분에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어딜 피난 가든 백성들에게 푸대접을 받게 되죠. 왜군에게 쫓기랴, 백성들의 컴플레인 신경 쓰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왜군 장수랑 싸우다가 칼을 잡으려고 절벽으로 뛰어드는 천영.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무사에게 무기는 중요하지만 저걸 잡아도 밑으로 떨어져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아마 강동원 배우의 출연이므로 뭔가 멋있는 씬을 하나 그리기 위한 장면이 아닐까요? 농기구들을 잡아들고 돌진하는 민초들, 불타는 경복궁을 두 번이나 보여주면서 영화 전라는 주려고 하는 이미지가 뭔지 정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천영과 종려가 폐허가 된 곳에서 충돌합니다. 초반의 이 장면과 후반의 이 장면은 같은 곳에서 벌어진 장면인 거죠.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리고 붉은 띠를 불에 내던지며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천영. 이렇게 천영과 종려가 둘의 사이가 뒤틀릴 것을 암시한 채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 예고편 한 편 가지고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어릴 때부터 각별한 사이였으므로 그저 둘이 충돌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금이나 노비나 살벌한 카리스마를 보이는 차승원, 아니 선조. 등장하자마자 신분의 질서가 분명하다는 걸 못 박는 조선의 국왕. 현대의 암군으로 평가받는 선조를 이 영화가 어떻게 해석했고 차승원 배우가 어떻게 연기할지가 기대됩니다. 계단처럼 말에 오르기 전에 천민의 등을 밟고 말에 오르는 붉은 도포자락의 양반. 예고편에선
박정민이 등장한 후에 바로 이 장면이 이어진 탓에 붉은 도포자락의 주인공이 박정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얼굴이 직접 등장한 것은 아니므로 박정민이라고 단언할 순 없는 상황. 그러나 당시 조선시대의 분명한 계급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고, 또한 박정민이 결국 이 붉은 도포자락의 주인이 맞다면 박정민이 출세길에 오르면서 어떻게 캐릭터가 변하는지 보여주는 흐름이 됩니다. 박정민은 어릴 적 노비와 친구가 될 정도로 당시 조선인 치고는 굉장한 오픈마인드였거든요. 결국 터져버린 전쟁, 압도적인 병력으로 상륙을 시도하는 일본군. 왕이 도성을 버렸다는 소식. 그러나 이는 팩트였습니다. 당시 선조는 한성을 떠나 개성, 평양, 영변, 의주까지 2달에 걸쳐 피난길에 오릅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빠집니다. 여기 조정에게 돌을 던지는 백성들, 평소라면 역대급 죄인으로 당장 사형에 처하겠지만 이때 조정을 향한 민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 실제 역사에서도 선조가 평양에서도 떠나려 하자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킬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왕에게 돌팔매질하는 것은 그게 백성입니다. 그러나 선조는 이딴 말이나 읊조리면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진짜 선조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위기에 대해서 각 계급층이 갖는 생각들과 여기서 비롯된 부작용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영화 전란을 통해 잠시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불타버린 경복궁, 뿌리난 민초들이 격분하여 궁궐을 불태웠다. 영화는 CG이지만 실제 역사에서도 고증하는 팩트입니다. 모조리 주살하겠나이다. 주살, 죄를 물어 처형한다는 무시무시한 개념. 박정민은 임금을 호위하는 최고의 무인이기 때문에 저 말이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라면 절대 가볍게 내뱉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 노비와 벗까지 삼았던 자가 저렇게까지 캐릭터가 변했다면 나름 입체적인 인물로도 볼 수 있죠. 공만 세우면은 면천을 해준다고 아니었어? 공을 세우면 면천을 해준다? 사실 조선에서 면천이란 정말 깨기 어려운 퀘스트입니다. 아예 케이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달랑 공 몇 개 세운다고 조정이 냉큼 면천을 시켜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멘트를 통해 백성들이 열심히 의병 활동을 통해 왜군과 싸우지만 정작 조정에선 원하는 상을 내리지 않아 또다시 갈등이 벌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의병의 근거지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냥 넓은 땅에 이곳저곳 흩어진 느낌이라 병영이란 느낌이 들지 않죠. 사실 국가에서 훈련시킨 정규군이 아니므로 이런 어설픈 모습이 더 어울리긴 합니다. 정공을 세우면 상주겠노라 약조한 왕은! 앞서 이야기했던 면천에 대한 환상이 바로 드러나는 대사. 강동원은 날렘 무인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굉장한 검술가로 등장합니다. 외세의 침략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필요한 기술이죠. 하지만 강동원을 앞뒤로 포위한 병사들의 복장을 보면 일본이 아니라 조선군에 가깝습니다. 아까 박정민과 함께 출동한 조선 금군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예병사들이 전시 상황에서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강동원 하나 잡겠다고 단체로 나섰다는 건 그만큼 강동원이 위험인자로 찍혔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체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일부 이자는 영화에선 김자령으로 실존했던 의병장 김덕령을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입니다. 영모라고 말하며 금군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겉으로만 봐선 김자령이 의병들을 동원해서 봉기를 일으킨 것처럼 나옵니다만 김자령은 작중에서 양반 출신이지만 민초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동고동락하며 왜군을 무찌르는 명장이라는 컨셉입니다. 이러한 설정인데 난을 일으켰다라고 보긴 힘들고 의병 활동을 통해 강동원과 연을 맺게 되었는데 양반을 향한 원한이 가득한 강동원을 보고 그를 타이르며 진정시키다가 결국 강동원을 체포하러 온 금군이 들이닥치자 어쩔 수 없이 강동원을 살리기 위해 금군이랑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의 검신이라며 겁먹은 듯한 왜군의 외침. 이미 강동원의 검술 실력은 일본까지 그 소문이 자자합니다. 심지어 이 장면을 보면 단신으로 일본군 기지에서 싸우는 모습인데요. 갑옷을 입었음에도 단 일격에 병사 2명이 나가 떨어집니다. 영화 전란에서 강동원의 검술 액션에 부단히 투자했음을 나타냅니다.
격돌하는 박정민과 강동원 둘 다 뛰어난 무인인 만큼 그 결과가 쉽사리 나오지 않을 듯한데요. 불 속에 버려지는 붉은 띠, 이 띠는 저번 예고편에선 이 둘을 우정으로 한데 묶어주는 일종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워짐으로써 둘의 연결고리가 끊긴 것이죠.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절벽에 던져지는 강동원이 공중에서 칼을 휘둘러서 적장 투구의 뿔 장식을 잘라버리는 상황.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참 멋있는 액션씬이지만 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저번 예고편에서 이 장면은 강동원이 놓쳐버린 칼을 잡으러 절벽으로 뛰어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 칼을 다시 잡아서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이렇게 길게 촬영할 부분이 아닌 듯해서, 즉 강동원 액션을 위해 질질 끌어서 오히려 지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출했을지 본편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천한 놈을 벗어났다고 내가 원망스럽다. 천한 놈과 벗삼은 게 원망스럽다는 박정민 캐릭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게 확실하고요. 흥미로운 건 강동원과 싸우는 붉은 도포자락의 주인이 꼭 박정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곡에서 싸우고 있는 이자도, 칼을 맞댄 이자도, 박정민의 생김새와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사실 강동원은 봉기를 일으킨 시점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을 겁니다. 박정민처럼 붉은 도포자락을 입은 금군들도 하나같이 다 강동원만 보면 잡으려 들 것이고, 난을 일으킨 자를 잡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하교도 있었을 테니 반드시 천민이라고 다 강동원 편은 아니었겠죠. 일본군들이야 뭐 강동원만 보면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고. 영화 전란이 개봉 전에 마지막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전란의 관람 포인트를 알려주는 영상이었는데요. 검술이 메인 액션으로 등장하는 터라 강동원, 박정민, 그리고 왜군 장수까지 각각 어떤 검술을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강동원이 일본 병사들과 격투를 벌이는 장면, 외부에서 온갖 사람들이 뒤엉킨 난전인데요. 아마 지난 예고편에서 이 장면들을 촬영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뒤를 보면 다수의 조선인들도 함께 싸우는데 여성도 있고 복장을 봐선 민간 의병들로 보입니다. 단 일격으로 병사 2명을 제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모니터링하는 강동원 배우의 눈빛이 카메라가 없어도 살아있네요. 다음은 박정민과 강동원의 검투입니다. 아마 예고편에서 둘의 입장 차이가 벌어져 결국 터지고 마는 이 장면을 촬영한 거겠죠. 인간의 성격에 맞게 자유로운 발성과 몸동작, 천재적인 기사라는 것 모두의 검을 다 써요. 강동원의 천영은 천재적인 검술가라는 설정. 이 장면에서 어떤 조선인 검객과 싸우고 있는데요. 일본 전통 검술을 웬만한 개인 쌍용 같은 일본 검술 특유의 감독의 설명을 보면 여기 이 조선인은 한복을 입고 있지만 쌍검을 사용하고, 마침 영상도 겐신을 설명할 때 자꾸 조선인 검객을 보여줍니다. 이걸로 보아 일본 장수가 위장을 한 채 염탐하다가 천영에게 딱 걸린 게 아닌가 싶고요. 종면을 회전하는 가로형 공격이 서양업의 특징입니다. 박정민의 종면은 서양 검술의 스타일을 띈다는 감독의 공헌. 왜군 장수와 박정민이 싸우는 내용도 보이는데요. 왜군 장수 투구의 뿔 장식 하나가 잘려나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예고편의 강동원이 잘라버린 그 투구 같습니다. 장소도 큰 바위인 걸 보면 강동원이 절벽에서 뛰어내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박정민은 강동원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강동원이 왜군 장수에게 당하는 걸로 오인해서 박정민은 격분한 나머지 왜군 장수와 맞붙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 묻은 박정민의 칼이 나머지 일본 장수의 뿔마저 잘라버리거든요. 천영과 종면은 성장한 후에 서로 갈등이 생겼지만 각자 일본의 뿔을 잘라버리는 연출을 보니까 결국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보입니다. 이후에 모니터링하는 장면에서 아까 그 바위 배경에서 3명이 다 같이 있는 걸 보면 왜군 장수와 싸울 때 강동원, 박정민 모두 출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데.